소통의 의미에서 그게 과학기술 소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과학 정보라든지 그 인문사회 문화예술과의 융합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분야를 막론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내용이 과학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을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자, 그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나라에 가서 한번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언론이 다루는 문제도 한 20, 30년 전보다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나 이런 뭐 우주 해양 개발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네. 20, 30년 전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념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된 게 뭐냐면은 이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을 이해하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과학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언론계에 많이 진출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지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과학소통과 미래사회라는 게 학문적으로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동안 200, 300년 동안 인류를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주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노라든지 GMO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기도 전에 그런 영향들이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네. 결국은 우리가 미래 기술이란 미래 에너지나 미래 식량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이게 너무 부각이 돼서 이게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인문학이나 언론학에서 그런 과학기술과 연계해서 연구하는 부분들도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미래 사회의 어떤 지구와 인류 현안 해결과 연계된 과학기술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많이 학문적으로도 많이 그걸 정착을 시키고 발전하고 있고 저희도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물질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생활은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어떤 과학기술이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교양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정신적인 사회적 자본도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진국과 같은 많은 과학소통의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한 1,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과학창의재단의 또 다른 역할은 이제 인재를 키움에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과학에 관심이 있고 또 능력에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예, 하여간 저희가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이제는 저희 국가 위상에 맞게 앞으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인재,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고 주역으로서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공계 인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미래의 인재는 똑똑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똑똑하고 착한 인재가 중요하다. 네.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은 자기가 교육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자기의 감성과 마음을 합친 지혜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창의 인성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이제는 혼자 하는 교육이 아니고 함께하는 대화, 토론, 체험 교육이 돼야 되고 또 무엇을 자꾸 심어주는 것보다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그동안 학교 내에서 학생의 문제, 교과서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로 고민하던 교육에서 이제는 사회가 가져 있는 산업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이런 데가 가져 있는 좋은 자료와 전문 인력과 그다음에 좋은 시설들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부운동이나 체험활동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저희가 꼭 이공계 인재뿐만이 아니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체험교육, 그다음에 교육 기부,
그다음에 그 선진화된 컨텐츠의 개발, 함께하는 교육, 인성교육 이런 부분을 저희 창의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아시게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창의재단, 과학창의재단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알고 싶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활동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예컨대 이제 홈페이지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온라인 신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기본적으로 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그 우리 국민들에게 과학 지식 이해하고 청소년 과학활동 지원하고 미래 인재 양성하고 창의성 교육하는 기관인데, 뭐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많이 알 수 있으시고, 저희가 이런 어떤 지구와 인류 현안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과학축전, 그 다음에 교과서의 개발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어떤 그 청소년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뭐 올림피아드, 과학고, 영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그 교육 선진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미래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우리 그 과학기술의 그 미래사회 영향과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뭐 물론 그 사이언스 타임즈도 있고 사이언스 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매체와 그 협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많은 분들이 창의재단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우리 한국의 진정한 그 선진 사회 실현에도 참여하시고 자기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윤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인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과학창의재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